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언, 선거법만 지켜달라. 와, 진짜 철딱서니 없는 애. 이 정도면은 투정 아닙니까? 투정? 아니, 용인 지역구 사람들은 뭐야? 개호구야, 뭐야? 이런 인간 진짜 정치하면 안 돼요. 아유, 자기의 생각만 관철하는 게 최선이다? 자, 표창원이 용인 버리고 튀었잖아. 이탄희도 겨우 됐거든. 여기 만만한 지역구 아니에요. 겨우 됐어. 압도적으로 이긴 동네가 아니야. 표창원 밀어줬더니 표창원 나 안 해. 지역구 버리고 가더니 이탄희 왔는데 나 안 해. 그리고 또 간다고? 이러면 용인 다음번에 민주당 안 찍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용인은 니들이 아무나 보내면 우리는 무슨 거수기야? 걔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용인 같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 정말 욕망이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우리 지역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좀 진득하니 해달라 이런 욕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용인이면. 근데 표창원 쓱 내려보내더니만 한 번 하고 나가고 이탄희 쓱 내려보내서 또 뽑아줬더니 한 번 하고 또 안 한대. 진짜 이건 좋은 정치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탄희는 이참에 정치에서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냥 시민활동 하세요. 에? 시민활동 하면 돼. 아니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상만 얘기하고 자기를 밀어준 지역구민들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하면 안 돼. 그냥 변호사 하든지 시민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자, 이탄희가 쓴 글입니다. 한번 보죠. 민주당의 혼란을 막고 정치개혁 약속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밝힐 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당이 더 이상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연동형 한다니까 이낙연 기어 나오고 신당 창당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병립형한다 그러면 당이 분열이 돼, 안 돼? 안 돼요. 본인이 연동형을 계속 주장하니까 분열에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 근데 정치개혁 약속을 깬다고 분열의 명분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탄희가 본인이 매우 똑똑한 척을 하지만 하고 있는 주장에는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고 연동형으로 가야 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든다 그러는데 이재명한테만 계속 쪼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 이탄희 원하는 대로 했어. 이낙연 신당 나오고 무슨 신당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전강훈 신당도 나올 거고 이준석 신당도 나올 거고 오만 때만 잡것들이 다 신당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렇게 좋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있잖아. 비례로 나도 좀 먹을 수 있겠구나.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든다니까 그 표가 나한테 오겠구나. 민주당이 분열되는 이유가 뭐야? 이탄희 당신이 준연동형 가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대국민 정치개혁의 약속을 깨면 안 된다. 그러면 분열의 명분을 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모순입니다. 당의 입장을 정하자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급기야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내일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에 얘기해놨어. 협상하라. 그리고 위성정당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 갖고 와라. 그게 안 되면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정하겠다. 근데 갖고 왔어요? 위성정당 방지법 위성정당 막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를 지금 다 얘기가 끝났잖아.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준연동형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연동형에 연자만 들어가도 회의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병립형 갖고 와야 우리가 좀 더 얘기 들어줄게. 그래서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대표, 호남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올 수 있고 TK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이거 정도는 받아들여줄 수 있다. 뭐 요런 정도란 말이에요. 기존대로 가거나 협상이 아예 안 돼서 아니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 정도 두 정도만 남았어.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 다 해놨는데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원내대표가 뭐가 돼? 규칙 정하라고 지금 시일도 줬고 언제까지 다 얘기도 해놨는데 자기 혼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뭐가 됩니까?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인 지역 지역구민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짓입니다. 정치인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찍어준 사람에 대한 책임감,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 나는 너무너무 깨끗해. 정치 개혁만이 내가 살 길이야. 후퇴하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찍어준 사람 생각은 1도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는 겁니다.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 그래.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 아니 무슨 선거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거야. 선거법에 뭐 꿀 발라놨어? 뭐가 됐든 시대에 맞게 맞춰서 싸우고 이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이탄이가 얘기하는 게 정말 딱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6번에 앉아있는 똥별들 얘기 아닙니까? 전도 안 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전도 안 하고 한 약속이지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상대가 윤석열이고 상대가 한동훈이고 상대가 김건희야. 지금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여요? 방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여? 온갖 불법 탈법 다 자행하면서 방송 장악하고 윤석열한테 비판적인 기사 냈다 압수수색 바로 하고 이 세상이 안 보이냐고. 이런 걸 안 보이고 선거법만 지켜달래. 이거 지켜서 뭐 할 건데요? 선거법 지키면 세상이 좋아져? 국민들 살만해져?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선거법만 지켜달래. 와, 퇴행만은 안 된다. 간곡하게 없앤다. 퇴행이 뭔 줄 알아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 이게 퇴행이야. 이거 말고 더 큰 퇴행이 어디 있어. 우리만 애템매템하다가 비례의석이 20석 30석 국민의힘한테 가버렸어. 어떡할 거냐고. 일단 국민의힘이 됐어. 어떡할 거야. 국회의장 뺏겼어. 어떡할 거야. 법사위 뺏겼어. 어떡할 거야. 그게 퇴행이에요. 그게. 선거법은요. 선거제도는 그냥 게임의 룰일 뿐이야. 고스톱 칠 때 조커 카드를 2장 넣을 거냐 3장 넣을 거냐 빗상피를 쳐줄 거냐 비광을 쳐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라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돼. 국민들은 안중에 없어. 이탄이는 자기는 뽑아준 용인 지역의 유권자들도 안중에 없어. 그냥 막 갖다 버려.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정의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거야? 모순이잖아요. 진짜 퇴행은 윤석열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는 게 퇴행이지.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그래. 선거법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국회를 장악하면 돌이킬 수 없어.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개정하면 어떡할 건데? 세월이 흘러서 정리가 되고 재개정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뭔데 재개정할 리 없다고 단언을 해? 당신이 신이야?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 도입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뭐만 하면 카르텔이래. 민주당도 카르텔이야? 당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도 카르텔이야? 우물에 침 뱉고 있는 이낙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이것만 얘기했어야 돼요. 이것만.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움직임이 조금 있을 때 민주당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꿈쩍도 안 하는데 민주당한테만 계속 쫄라대고 이재명 결단하나 이러니까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잘못되면 전부 다 이재명 탓으로 몰고 간 그게 이탄이 당신 때문에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문제는요, 이탄이와 많은 사람들이 낸 위성정당 금지법 효과가 없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그렇다고 100%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어? 이건 의지로만 되는 거예요. 법으로 못 막습니다. 내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맘만 먹으면 수백 가지의 편법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재밌는 건 아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 쳐. 송영길 정당이 만들어졌다 쳐.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다 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사람들이 저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얘기하는데 민주당만 우리 위성정당 아니에요 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송영진 정당 나오고 이낙연 정당 나오면서 내가 진짜 위성정당입니다 하고 다니는 거 뭘로 막을 거냐고. 막을 수 없잖아.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떼를 쓰고 앉아있냐고요.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한테 얘기하는 거죠.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상으로 족합니다. 반사이익이 선거제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 이낙연을 비롯한 수박들이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고 검찰 기득권을 가져가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국민의힘이 그걸 활용했고 그 반사이익으로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윤석열이 탄생했잖아. 그게 선거제도 때문이야? 아니잖아요. 이것도 모순이잖아.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이탄희의 주장에는 모순이 너무 많아. 이탄희의 주장에는요. 나만 고결하다예요. 나만 고결하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이탄희의 순수한 의도? 알겠어. 이탄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공학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나만 순수하다라는 오류에 자기 오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똥꼬집이에요. 설득이 안 되잖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래, 멋지게 이기면 좋지. 멋지게 이기면 좋아. 근데 이긴다는 보장 있어? 지면 어떡할 거냐고. 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어. 아니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멋지게 이깁시다? 우리도 멋지게 이기고 싶어. 근데 지면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일 줄 몰랐어. 손에 왕자 들고 무속랑 막 나오고 이런 거 저런 사람을 누가 뽑아줬는데 뽑아주던데? 멋지게 이깁시다? 개소리하고 있어. 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군을 장악을 하고 이 군 장악한 거에 열받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막 퍼지니까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어. 그리고 정권을 찬탈하고 나라까지 장악했어. 하나애들이 온갖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갔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공기업 사기업 다 들어갔어.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고 그들의 사리사욕에 노란한 그 나라가 8년 9년이 진행이 됐어. 자,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 독재, 군사 독재. 박정희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전두환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넥타이 부대까지 막 싸웠잖아. 그래서 전두환이 백기투항을 했어요.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자,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된다. 노태우를 뽑네? 역사가 안 보이냐? 윤석열 다음에 총선지만 한동훈 대통령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멋지게 이깁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 있어.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나라야. 국민들이 그렇게 뽑았어. 손에 왕자 있어도 윤석열 뽑아주는 나라야.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멋지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멋없게 이기면 총선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 열합니다. 헛소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김종필하고 손잡았어요. 야합이라고 욕먹었어요. 독재 세력하고 손잡았어.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에요. 김종필은. 손잡았어. DJP 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세상을 못 바꿨니? 김대중 노무현 얘기 계속하면서 이런 헛소리 한다니까. 얘 주장에는 모순이 너무 많아. 멋없게 이기면 세상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몽준하고 단일화하는데 온갖 비굴한 모습 다 보여줬습니다. 왜 단일화합니까? 정몽준하고 무슨 정치적 철학에 비슷한 게 있다고. 오로지 한나라당이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일념하에 그냥 단일화한 거예요. 비굴하지만 정몽준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겨우 살려놓은 대한민국 한나라당이 다시 가져가면 좆대니까. 그건 멋있게 이긴 거야? 정몽준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대선 하루 전날에 나 이거 파기한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래도 이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멋없게 이기면 세상을 못 바꾼다?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민주진영의 대통령은요. 멋있게 이긴 적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 한 번만에 됐어. 박근혜한테 졌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탄핵됐으니까 된 거야. 탄핵 안 됐으면 정상적으로 그냥 나갔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까? 쉽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요. 정상적으로 쉽게 대통령 된 적 없어. 근데 멋없게 이기면 세상을 못 바꾼다고? 멋있게 이긴 사람이 없어. 그리고 멋없게 이긴 다음에 세상 바꾼 사람들이에요. 자, 이탄희의 주장에는 모순이 너무 많다고.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 계속되면 그 다음 대 윤석열보다 더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헛소리죠. 멋없게라도 이겨서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없도록 제도를 고치고 나라를 바꿔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증오정치가 계속되면? 왜 증오정치가 계속되는데? 친일파들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고 기득권 카르텔들이 나라와 국민들 피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부셔야지 증오 정치가 없어지지. 개혁을 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선거제도 이거 소수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이게 다 사라지니? 이게 다 사라져? 류호정 들어와서 사라졌니? 장혜영 들어와서 사라졌어? 조정은 들어와서 사라졌어? 아니 소수정당 들어왔잖아. 준연동형에서. 뭐가 바뀌었는데? 그냥 이게 이탄희의 주장이 진짜 꼬맹이 중학생 떼 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 주장이 너무 모순덩어리야.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이지. 멋없게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멋없어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멋없게 안 질 거야. 걱정하지 마. 선거제 태행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정치 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헛소리입니다. 만약에 병리평으로 바꾸면요. 어차피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나와요. 총선은 55에서 60% 초반입니다. 커져봐야 투표율이 그 정도예요.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투표율이 떨어져봐야 55%예요. 그 대신에 병리평으로 보면 선명해지기 때문에 지역구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이런 것도 설득력이 없어. 이탄희는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뽑은 국민들이에요. 노태우를 뽑은 국민들이에요. 박근혜를 뽑은 국민들이고 이명박을 뽑은 국민들이라고. 안 보여? 당신 눈에는 그 국민들이 안 보입니까? 헛소리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정치의 판을 깨는 것이다. 노무현 꿈도 이겼다. 자, 증오정치의 판을 깨는 거 좋아. 근데 연동하면 증오정치가 사라집니까? 이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 증오정치가 왜 생겼어? 이낙연과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하는데 앞장섰고 언론이 그걸 받았고 국민의힘이 받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걸 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으니까 증오정치가 된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정치 선거 제도 때문이야? 아니잖아. 왜 이걸 갖다가 증오정치를 자꾸 선거제도랑 억지로 엮냐고. 연관관계가 없어. 노무현의 꿈이 그거였으니까 선거제도를 준연동으로 해야 된다고? 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요.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속 출마한 겁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준연동에 하면 지역구도가 타파돼? 설명해봐. 그 설명 못하잖아요. 증오정치가 준연동으로 가고 사라져? 아니잖아. 그러면 병리평에 권역별 비례대표 지역색을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는 지역구도를 조금이라도 깰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지? 태행된 선거제도로 총선 치르면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는 숨막히는 반사익 구도가 된다. 양당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증거가 뭐지? 미국은 왜 양당제를 하고 있지? 다당제를 하는 나라들 대부분 내각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같이 정치 선진국이라는 곳은 연정을 해요. 과반을 못 얻기 때문에 투표로. 연정이라는 건 대화가 되는 정당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소수 정당 중에 누가 대화가 되는 정당인데? 검증됐어? 아니, 대한민국 유권자들 중에 소수 정당에 표 주기 싫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의당이든 무슨 진보 정당 중에 뭐든 정체도 모르는데 그 안에 류호정이 숨어있는지 조정원이 숨어있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이런 논리 자체가 다 모순이고 다 논거 부족이에요. 양당이 무조건 나쁘다. 양당제가? 다당제는 무조건 좋니? 정치제도에 정답이란 없어. 그 나라에 가장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것 뿐이야. 왜 양당제는 거악이고 다당제는 최선이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양당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다당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정답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탄희는 정답을 내려놨어. 양당제는 나쁜 거, 다당제는 좋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정권 교체만 무한반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인들끼리 정권 교체를 안 하면 누가 정권 교체를 합니까?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정치인을 뽑았어. 그럼 누가 정권 교체를 하란 말이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대의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정권 교체를 무한반복하지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쿠데타라도 일어나야 돼 중간중간에? 뭐 어쩌라는 거야? 정치인들끼리 정권 교체 무한반복하면 안 된다는 이 논리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서 가르고 그걸 무한반복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고 그걸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이 양반아. 정치인은 무조건 나쁜 거야?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을 잘 골라내라고 선거가 있는 거야. 임기가 있고. 아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면서 선거제도만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는 맞아. 이것 때문에 선거제도를
1순위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이게 1순위야. 오늘날 한국의 증오 정치는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잃었다. 용접법 유치안,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신림동 반지하, 홍수지, SP빵 박선빈, 장덕준,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용구.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정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불안, 주거불안, 무지와 번제, 안전. 우리의 증오적 주권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맞는 말인데 연동형을 지키면 이게 지켜지냐고. 아니 인과관계 설명을 못하잖아요. 소수 정당이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지켜집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양당제로는 이 사람들을 못 지킨다. 다당제여야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다당제여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없잖아요. 이거랑 선거제도에 연관관계가 있어? 양당체제에서도 이런 사람들 보호받게 할 수 있어. 법을 잘 만들면. 자, 지금도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을 위한 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 거부권 날렸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계속 내고 하는 영역을 민주당이 안 했냐고요. 했지. 더 많이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게 양당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부권도 날릴 정도의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구할 수 있을 것 아니야. 이게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모순 아닙니까? 완전히 헛똑똑이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증오 정치의 반대말은 문제 해결 정치, 연합 정치. 문제 해결 정치는 맞는데 굳이 연합 정치? 왜? 연합 정치 잘못 얘기하면 야합 정치가 돼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 문제 해결 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 이상한 놈들이 기득권을 잡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고 정의로운 집단이 기득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야,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 세력하고 손잡았다니까 그 연합정치를 하라고? 아, 그럼 윤석열하고 연합하면 되겠네 그냥. 전두환 세력하고 연합하면 되겠네. 김대중처럼 하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 박근혜랑 대연정 제안도 했어.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김대중 노무현 들먹거리지 마. 이분들도 비판을 감수하고 독재 세력과 손잡으려고 손 내밀고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랑 연정하자고 얘기까지 했었잖아. 그건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내린 결단 아닙니까? 내가 욕먹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탄희는 나는 욕먹기 싫어. 이거예요 그냥. 김대중 노무현 들먹거리는 거 진짜 꼴배기 싫어 죽겠네. 자,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장에서 좋아. 시민사회 활동하세요. 예, 시민사회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 하시면 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